마약 왕 압송. 근데 이 마약 왕이 필리핀에서 인천공항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취재진 쪽을 쓱 보더니 어떤 남자, 어떤 그 뭐 방송국 PD라는 말도 있는데 딱 눈을 지목하더니 넌 남자도 아니여.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마약 왕은 남자고 방송사 PD는 남자가 아니다, 그런 뜻인가? 송 PD님 이거 보고 화 안 나셨어요? 제가 저희 제작진한테 물어봤어요. 그리고 이 마약 왕이 뭐라고 했느냐?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.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? 이 사람이요, 필리핀에서 60년 징역형 받았습니다. 올해 나이가 48살입니다. 60년형을 다 살면 100살이 훌쩍 넘어가게 되죠. 네, 저 사람입니다. 이름이 박왕렬이네. 이름 가운데 글자가 왕자가 들어가 있어서 박왕렬인가? 마약왕인가? 네. 아무튼 저렇게 손가락질을 탁 하면서 넌 남자도 아니여. 마약을 거래하거나 마약을 할 줄 알아야 남자라는 그런 건가? 아니면 뭐 취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아무튼 텔레그램 마약 왕이 어제 이제 인천공항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호송팀의 양파를 붙잡힌 모양새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 검은색 야구 모자, 그 이마에 뉴욕이라고 NY 이게 이제 겹쳐 있는 모양새. 수갑을 찬 두 손을 이제 검은 천으로 가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팔뚝을 보십시오. 흉측한 지금 그 문신이 있습니다. 대개는 마스크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.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돌았습니다. 이 사람은요,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. 물론 이 한국인들이 뭐 단순한 뭐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. 그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. 이 박왕렬 이 사람이 원래는 뭐 수산물 수입 회사 유벤타스 뭐 이런 걸 경영하던 사람이에요. 박왕렬이가. 근데 사기 사건하고 연루가 된 뒤 이제 필리핀으로 건너갔는데 그쪽에서 IDS 홀딩스와 관련된 금융 범죄를 지르고 이제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한국인 3사람, 박모 씨, 신모 씨, 팽모 씨, 이 3사람을 이제 숨겨주는 대가로 투자금을 이제 범죄 은닉 자금을 받아서 도박 사업을 벌였는데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 3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박 씨, 심 씨, 팽 씨 3사람을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. 그랬다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한 달 남짓 도망 다니다가 체포가 됐어요. 그래서 살인죄로 수감이 됐는데 그래도 4개월 만에 다시 탈옥을 합니다. 그리고 3개월 만에 또 붙잡힙니다. 그때 아주 많은 마약을 몸에 갖고 있다가 붙잡혔는데 그래서 재수감이 됐는데 2년 뒤에 또 탈옥을 감행을 합니다. 그랬다가 또다시 필리핀 현지인의 신고로 또 검거가 되고 수감이 됩니다. 그 감옥에서 뭐 호화 생활을 누리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고 또 감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, 자기가 입을 열면 한국의 검사 여럿이 옷을 벗는다, 뭐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. 또 자신의 범행을 폭로하며 꾸준히 국내 송환을 주장하는 유튜버 김원 씨에 대해서 청부살인 협박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. 이 사람이 그 잔조라는 가명을 이제 쓰기도 했다는데요. 그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 문틴루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뉴 밀리비드
교도소가 있어요.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입니다. 여기는 거의 무법지대에 가깝다는 그런 교도소입니다. 여기에 과밀, 질병, 폭력 그런 온갖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 작년 한 해에만 5,200명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원래는 이 교도소 사이즈로 봤을 때 6,000명이 한계인데 지금 현재 2만 5천여 명이 여기 수감되어 있대요. 이제 필리핀 경찰이 어느 날 이 교도소를 급습을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번 해봤는데 뭐 칼, 도검류 같은 총 같은 흉기, 그다음에 술, 마약, 도박 관련 물품 이런 것들이 수만 건이 발견되게 됐었습니다. 특히 이 교도소에서는 북한에서부터 흘러온 마약이 유통된다. 뭐 이런 보도도 많았습니다. 이야, 참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시 범인 인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그걸 요청을 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한국에 온 건데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은 그랬더라고요. 야, 이 사람을 지옥에서 구해줬네. 필리핀 마닐라 그 외곽에 있는 그 악명 높다는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한국에 깨끗하고 시설 좋은 교도소에서 갖다 놓은 거 아니야? 야,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.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60년형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한국인 3사람 죽였다는 건데 필리핀 바콜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사탕수수 밭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거기에 공범이 또 하나 있는데 김모 씨가 이 사람은 징역 30년 선고받았고 또 마약을 국내에 유통시켰던 그러니까 박광렬 이 사람하고 이제 공범관계로 대한민국 땅에다가 마약을 유통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모 씨 이 사람은 징역 10년 선고받아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박광렬이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다. 과거로 돌아가도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내가 이 도박 사업의 수익금 배분 문제로 다툼했던 그 세 놈을 내가 죽일 것이다.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.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국내 수사가 끝나고 국내에서 재판이 끝나면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3사람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필리핀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이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60년을 살게 됐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의 마약 유통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받으니까 여기에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여기에서 그게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범인 인도를 또 연장을 하면은 한국에 더 머물 수도 있다.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이 사람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4년까지 한 4년 동안 5년 동안 거기에서 그 교도소 안에서 전 세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기 부하들을 움직여 한국 땅에다가 필로폰, 히로뽕 이거를 공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 사람이 7차례에 걸쳐서 약 5kg 필로폰 5kg 시가로 150억 원쯤 된답니다. 필로폰 5kg면 16만 명한테 투여할 수 있는 양이래요.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은 경기도 포천시다, 뭐 의왕시, 경북 김천시 여기가 16만 명쯤 되는 모양입니다. 그 지방의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는 거 아닙니까?
이제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마약의 둑이 무너졌다,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한때는 한국은 다른 건 몰라도 마약에 관한은 청정국가야,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거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청정국가 이미 지위 상실했습니다. 그건 청정국가라는 명칭은 유엔이 정하는 건데요.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, 마약을 밀반입하고 뭐 팔아치우고 혹은 자기 몸에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이면 그걸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를 하는데, 한국은 11년 전인 2015년에 마약 사범이 이미 10만 명에서 23명이 돼가지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을 했습니다. 지금은 10만 명에서 한 45명쯤 됩니다, 마약 사범이. 그런데 이 범죄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. 마약 암수율이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해내는데요. 이게 뭐냐면 마약 범죄의 이 특성상 검거되고 우리가 알게 된 마약 사범보다 드러나지 않은 그 마약 사범이 28배가 많다. 전 세계적인 분석을 한 결과 이제 그런 겁니다. 한국 사회도 그럴 것이다.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한국에 있는 마약 사범은 65만 명쯤 될 것이다. 65만 명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65만 명을 오염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박광렬, 이 마약왕인 것이다 라는 결론인데, 과거로 또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을 하겠다니 정말 지가 찰 노릇 아닙니까?